조선판 처세의 달인 영의정 상진 1. 시작은 불량하였다. 1493년 충청도 임천에서 태어난 상진은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5살의 어머니, 8살의 아버지를 잃고 큰 누나 손에서 자랐는데 어린 나이에 자신을 돌봐준 늙은 노복이 죽자 곡식백마를 내어 장례를 치러줄 만큼 도량이 남달랐다. 그런데 이 아이 15살이 넘도록 공부를 아예 안 했다. 성균관에 입학해서는 모자도 쓰지 않고 다리도 뻗고 다니다가 동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나서야 분발해 공부를 시작한다. 과거에 급제하고 당대의 거물 정광필을 찾아뵙고 나오자 정광필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 남긴다. 조정에 게으른 정승이 나왔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이 한마디가 훗날 그의 전 생애를 꿰뚫는 평가가 된다. 2. 처세술의 교과서. 상진의 가장 큰 특기는 절대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 방식이 기가 막힌다. 시험관을 맡을 때마다 그는 일부러 형편없는 답안지를 꺼내 두었다가 다른 시험관들에게 보여주며 이런 것도 합격시킬 수 있겠소? 모두가 비웃으며 떨어뜨리려 하면 그가 슬쩍 말한다. 이 사람은 복이 있는데 굳이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소? 하였다. 결국 이런 식으로 상진 덕에 합격한 사람이 줄을 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에게 쏠렸다. 집에 있을 때에 법도가 없어서 종의 말을 듣고 벼슬을 임명하도록 청탁하였으므로 진영이나 포구의 작은 벼슬이 그의 집안에서 많이 나왔다. 권세를 쥔 실력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간신 진복창이 술에 취해 찾아와 거만하게 굴며 상씨 어른 노래나 한 곡 하시오 하고 무례하게 굴자 노래를 잘 못함에도 상진은 흔쾌히 노래를 불러 그의 비위를 맞춰줬다. 진복창이 돌아간 뒤 혼자 탄식하며 내가 저자에게 욕을 당했다고 슬퍼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넘긴 것이다. 또 다른 권세가 이양이 글씨를 좀 쓴다는 걸 알고는 70세 궤장을 받는 자리에서 병풍 글씨를 부탁해 장식해 놓고 이양이 잔치에 오자 공개적으로 치켜 세웠다. 하늘이 이 보물을 내려 내 노년을 즐겁게 해주었소. 보는 사람마다 혀를 내둘렀지만 상진은 개의치 않았다. 3. 위기의 순간들 그런데 항상 살아남는다. 조선의 정치판은 사화로 점철된 피바람의 시대였다.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거나 귀향길에 올랐다. 그런데 상진은 한 번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기묘사화 때 살인을 심하게 처벌하려는 자의 말을 듣고 저 인간 나쁜 놈이다라고 친지들에게 털어놨다가 그 말이 새어나가 탄핵을 받기도 했다. 오랫동안 한직에 묶였지만 귀향은 가지 않았다. 불교 중흥을 노리던 문정왕후가 선종교종 양종 설치를 추진하며 상진의 의중을 떠봤을 때도 절묘했다.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고 오래 폐지한 것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라며 부드럽게 우물쭈물하다 물러났다. 양종은 결국 설치됐고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상진을 맹비난했다. 그러자 상진, 친구 송순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네가 말 안 한다고 나를 욕하는 건 맞아. 근데 불평불만 잔뜩 늘어놓다가 귀향이나 다니는 게 과연 무슨 맛이 있겠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럽다고 했지만 상진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결국 영의정까지 올랐다. 4. 영의정 5년 나름대로 한 일도 있었다. 1558년 66세에 영의정에 오른 상진은 약 5년간 국정을 총괄했다. 이 시기 황해도 일대를 뒤흔든 임꺽정의 난을 평정하는 데 관여했고 좌의정 이준경과 함께 사림 인재를 적극 등용하는 데 힘썼다. 70세가 되자 나이 들었으니 이제 그만하겠다고 사직을 청하는데 명종이 거절하며 궤장을 하사하고 왕실 전체가 술과 고기를 보내왔다. 임금이 직접 이런 말까지 남겼다. 인생 70 고래이라 했듯 나는 나이 많은 덕을 귀히 여긴다. 12년간 재상으로 있는 일은 세상에 흔치 않으니 어찌 원로를 물러가게 하겠는가. 결국 71세에 영중추부사로 퇴직했지만 큰 국사가 있을 때마다 자문에 응했다. 퇴직 후 동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며칠을 굶을 만큼 진심 어린 면도 있었다.
내가 죽거든 작은 비석 하나만 세워라. 1564년 윤2월 72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 상진은 자식들을 불러 이런 유언을 남긴다. 내가 죽거든 비는 세우지 말고 작고 둥근 비석 하나만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만 써라. 공은 늦게 검은고를 배워 일찍이 감군은 한 곡조를 연주하였다. 고하면 족하다. 감군은 임금의 은덕에 감사한다는 악장이다. 화려한 공적도 강직한 절개도 숱한 논쟁도 아닌 그저 임금께 감사했노라 한 줄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비겁하고 어찌 보면 현명한 사람. 강직한 선비들이 귀양가고 죽어나가는 동안 혼자 살아남아 72세에 천수를 다하고 죽을 때도 임금이 조회를 패하고 고기 반찬을 물리며 애도한 조선의 영의정. 그가 벽에 손수 써 붙여두고 스스로를 경계했다는 문구가 역설적으로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해준다. 경망함은 진중함으로, 급박함은 완만함으로, 편협함은 너그러움으로, 조급함은 조용함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상진은 적어도 그 간극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게 그의 솔직함이었다. 지금도 그의 흔적이 남아 전해져서 서초구 상문고등학교를 통해 후학들이 자라고 있다.